차트는 말 그대로 그냥 전 힌트예요. 저도 힌트. 제가 차트는 저한테 뭐 나침반 같은 존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본격적인 시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카카오도 언제든지 LG화학처럼 한 번 정도의 급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참 네. 이게 시장이 이게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들쑥날쑥하고 근데 또 네. 분명히 오르는 주식은 또 팍팍 있죠. 오르고 네, 있죠. 오늘 저 카카오도 참 모습이 좀 좋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본격적인 시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카카오도 언제든지 LG화학처럼 한 번 정도의 급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이게 지금. 이익도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정말 이제 지금 장기 이평선에 놓고 싸우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날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다 이평선 깨니까 바로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인데 조금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시 15만 원 가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워낙에 투자 심리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심리가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이제 규제는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그쵸. 잡을 거고 지금 이제 네. 국정감사 시작이 되니까 하면 분명히 카카오 규제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언제든지 꺾이면 지금은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 거 정도인 거고요. 진짜 뉴스 보니까 카카오 반응이 많이 페이지 시킨 이진수 것도 대표 음.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이 됐더라고요. 네. 아니 아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 카카오페이 상장도 연기됐더라고요. 그래요? 페이 상장 연기돼서 지금 관해서는 당장 월요일 날 뭐 급등할 수 있죠. 급등할 수 있죠. 그냥 수급 이슈로 인해서. 근데 거기는 정말 지금부터는 예측 정말 대응의 구간이라고 보고요.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 지점은 조금 더 아래에 있기는 해요. 네, 이미 밸런스를 많이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때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한번 11만 원 터치는 해줘야 좀 안 편하게 산다면 11만 원 이하는 가야 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카카오뱅크도 한번 좀 봐볼래요? 카카오뱅크는 이거는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는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그냥 봐야 다르게 될까요?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고요. 카카오뱅크는 글쎄요. 지금 신규 상장주라서 차트 분석이 좀 그렇죠 지금. 네, 뭐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비싸고요. 네, 밸류는 어쩔 수 없이 비싸고요. 지금 여기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으니까요. 네, 보면 쉽게 말하면 상장 초기에 엄청 많이 샀잖아요. 여기서부터 얼마냐? 5만 3천 원부터 대략 이게 얼마예요? 7만 8천 원. 그렇죠. 5만 3천 원, 7만 8천 원 딱 요 공간 이제 종가랑 종가 기준 시가와 종가 기준으로 하면 2만 5천 원 가격이네요. 2만 5천 원, 2만 반 자르면 한 12,000원 빼면 6만 2천 원, 6만 3천 원, 6만 2천 원, 6만 3천 원 정도네요. 일단 중간 가격이. 그러면 딱 나올 거예요. 예, 그쵸. 이 정도. 6만 3천 원 정도. 예, 여기 좋다. 이거 되게 쉬운 매매법입니다. 사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가 여기는 대량 거래는 조금 무시하고 여기가 상장 초에 엄청나게 많이 실렸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메인만 보는 거예요. 메인 수급만. 그러면 여기 이 첫날에 두 개를 하나의 큰 양봉으로 보면요. 중간 가격. 예, 중간 가격. 여기가 평균 얘네 이 매집 주체의 평균 가격이 되겠죠.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강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네들 어쨌든 이때의 평균 가격들이 평균 가격 훼손하니까 손실로 들어가니까 여기를 지키려고 해요. 거기가 깨져버리면 손절 물량이 나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반등 정도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근데 굉장히 쉬운 매매 방법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3분의 1 매매 방법도 있고 반절 매매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동화약품이 그랬죠. 동화약품이 오늘 개인적으로 단타 성공했던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이게 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대응을 하는 거죠. 이 양봉을
세 등분할 수도 있고 네 등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 저희가 할 때 전체 상승을 세 등분하기도 했고 네 등분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에 콕 찍어서 하기보다는 무조건 분할로 접근하거든요. 분할로 접근하는데 이거를 세 등분하면요. 볼게요. 여기가 얼마로 볼까요? 한 14,800원 정도 하나요? 네, 14,800원. 시가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시가가 14,850원이고 종가가 17,800원입니다. 약 한 3,000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 3,000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럼 1,000원씩 쪼개죠. 1,000원씩. 그러면 이때가 3분의 1 정도 가격이 16,800원 되겠네요. 16,800원. 그럼 16,800원에 한 30% 걸어놓고 절반 가격인 또 한 15,800원 정도에 또 절반 15,800원이 아니라 이 정도 한 16,200원, 300원 이 정도에 또 걸어놓죠. 네, 그럼 되죠. 근데 오늘 3분의 1 정도 가격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되죠? 걸렸다라는 거는 지지가 된다? 체결돼 여기선 지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저는 3분의 1과 50% 되돌림이랑 3분의 1 되돌림을 장기 관점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절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 관점에서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던 종목들의 눌림목 매매할 때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눌림목 매매할 때 이렇게 3분의 1 가격 그다음에 절반 가격이니까 이게 절반 가격이 얼마일까요? 1,500원 빠져야 되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는 종가가 17,800원이니까 16,300원 정도겠네요. 네, 딱 요 정도 가격. 근데 딱 16,300원이 오늘 16,300원이 전에 여기에 딱 전고 지지 라인까지 되잖아요. 겹치잖아요. 이러면 되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눌림이 되겠죠. 네, 여기가 깨져버리면 여기가 지지 라인도 되고 이 평균 단가를 훼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급 이게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 사이에서 되게 밸런스가 깨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3분의 1 가격 혹은 그 절반 가격을 잘 지지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그렇죠. 가능성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고 거다. 하는 거죠. 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죠. 오늘 거래량이 만약에 이게 오늘 상승하지 않고 여기서 체결하고 그냥 얇게 끝났다. 거래량 없이.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16,300원 정도에서 매매 또 걸어놓고 낚시해보는 거죠. 낚시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대량 거래 추출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나오니까. 그렇죠. 보면 볼게요. 오늘 이제 이거는 제가 대량 거래 나온 종목들만 뽑아내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것들 봐볼까요? 이런 건 의미 없고요. 신소재? 네,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일신석재 만약에 이거는 경협주라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요 정도가 3분의 1 조정의 지지라인과 겹치겠죠. 2,750원 정도. 예, 딱 비슷하죠. 이 정도가 될 거고. 태평양물산 이런 것도 이 주식도 좋고요.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일촌화학 이런 것도 좋아. 일촌화학도 그렇고요. 근데 아난티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내일 딱 요 정도 되겠죠. 3분의 1 조정. 세로닉스 다 보시면 KPM 대가 종군당 있어요 혹시? 종군당? 월요일 날 종군당 그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이 한 번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많이 밀렸네. 네,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네. 네, 많이 밀렸죠. 종군당도 무슨 이슈 있지 않았었나요 전에? 모멘텀이 있었던 거 잘 기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종군당은 안 본 지 오래돼서.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회장님인가 그 불미스러운 이슈 있었던 분이 종군당이었나? 하여튼 헷갈리네. 네, 일단 보죠. 근데 종군당은 참 제 경험에 의해서 그냥 말씀 같이 드리면 네. 이때 무상증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대량 무상증자는 아니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요. 이게 물탈 시점도 아니고 의미 없죠. 0.05조 종목은 굉장히 조금 주는 종목이었네요. 이게 되게 좀 의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보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매물을 쌓는 거래량이에요. 매물을 쌓는 거래량. 네, 어떤 이슈를 제가 동반했는지 모르겠는데 꼭지가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잡아먹던지 아니면 거래량 없이 그냥 살살 올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어중간하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이 가격대 21만 원, 22만 원대의 물량만 더 쌓는 거래량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 이대로 이제 줄줄줄 내려오면 이게 그냥 계속 앞으로도 계속 20만 원대 이 정도에 있는 거래량 여기는 굉장한 두터운 매물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눌림목 매매라는 건 상승 시점에서의 그 눌림목에서 사는 거고 이건 하락 추세에 그렇죠. 반전된 거니까 네, 눌림목 그거는 매매 아무 상관이 눌림목이라고 없는 하기보다 거죠. 이거는 그냥 단기 매매인 거죠. 그냥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종목 중에서 잠깐 쉬는 게 눌림목이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가스공사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는 종목에는 잠깐 눌려 있는. 여기도 잠깐 대량거래 터트리고 올라가다가 하락 찍고 이제 올라가다가 잠깐 쉬는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계속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도 없지만 계속 빠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빠졌다 싶으면 지금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바닥이 어딘 줄 알고.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바닥이 어딘 줄 알고. 역시 이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에 있었던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그죠. 전환하는 공이 그림이 나왔을 나와야죠. 때 전환이 그때 나와야죠. 들어가야 된다. 지금 박셀바이오가 그것도 그런 느낌입니다. 좀 네. 빠졌. 이런 거라도 나와야 돼. 이런 거. 어떤 거? 이런 거라도. 네.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좋지는 않죠. 근데 네.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단타를 할 때 기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종목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종목 선택이. 종목. 그러니까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한 모든 투자자들의 그 이해를 명분을 가져야 돼요. 명분. 다 동의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박셀바이오도 지금은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쉬고 있으니까. 네, 지금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네. 설득이 돼야 되는 네, 거네. 설득이 돼야 돼요. 이거 이런 이유로 오를 거야. 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 주식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리오프닝 네. 그래 뭐 되면은 여행 갈 거야. 그래, 여행 갈 거고 술도 마실 거고 그게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조금 더 돼서 치료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뭐 타이레놀 약국에 사 먹듯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들은 돈이 좀 빠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좀 쉬고 있었던 전통 제약바이오로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약간 투기성 자금이고 스마트머니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이게 뺑뺑뺑 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얘기했잖아요. 진짜 뭐 모습이 좋았는데 네. 어제 오늘 오늘 좀 보니까 밀렸죠? 그 흐름이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상승폭이 크지도 않고. 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전체 삼형제가 다 그런데 아직은 뭐 그냥 이거는 시세 분출이 안 됐다고 아직 안 봐야 되는 됐다고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호재 또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때 방송하면서 이거 저 목요일 날 얼마나 많이 오를까 네. 뭐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했었죠. 네. 이제 역시 그 레키로나주가 이제 좀 승인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동화약품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풍제약, 동화약품, 전번에 말씀드렸던 부강약품, 셀트리온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그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야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신풍제약 제가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봐볼까요? 신풍제약은 별 반응이 없네요. 신풍제약도 관련주로는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강약품도 일단은 요 구간인 것 같고. 근데 어제만 봤을 때는 동화약품이 지금 또 대장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어제 혼자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근데 또 뺑뺑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게 대장주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있는 건 부강약품이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잘 나오면 또 부강이 또 언제든지 또 대장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베팅의 개념도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투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결과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될 거야. 될 성공에 거야라고 베팅하냐, 하지만 실패할 거냐.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죠. 정말 제약바이오는
깊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왜냐면 이제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깊게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약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얇게 공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깊게 공부를 하면 확신이 서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얇게 공부를 하면 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뭐 관련주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파고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분명히 샀는데 이게 되기는 되는데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되거든요. 애매한 포지션이 돼요. 얇게 공부하고 그냥 뭐 관련주래 그냥 했는데 해서 야 대신에 난 이거 잘 모르니까 이 가격 깨지면 또는 추세 깨지면 바로 팔아버릴 거야 하고 해서 약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인스턴트 사랑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인스턴트 사랑. 근데 아예 깊게 공부해서 진짜 길게 공부해서 박세를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시세 분출하는 구간에서 먹는 이제 수익을 내는 분 정말 크게 먹죠. 그렇죠. 근데 애매하신 분이 이제 해서 물려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진짜.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 그래프 빠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혀를 내두는 게 그죠. 제약바이오죠. 이런 거죠.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지도 않죠. 사실. 그렇죠. 자, 하여튼 차트를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주식들의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차트는 말 그대로 그냥 전 힌트예요. 저도 힌트. 제가 차트는 저한테 뭐 나침반 같은 존재니까.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럼요. 모멘텀과 네. 펀더멘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차트쟁이가 아니라 저도 뭐 차트쟁이라고 스스로 말하긴 하는데 차트를 기반으로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거예요. 좋은 주식 알잖아요. 이 주식 되게 좋은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 가서 주식 팔으면 뭐예요. 당장 내일 돈 버는 것도 내일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주식을 사면 내일 당장 오를 생각으로 사잖아요. 사실 오를 기대로. 존이 대표님은 그 은퇴 자금으로 늙어서 노후 자금으로 네. 아무튼 나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황 팀장하고 존이 대표님을 같이 한번 만나게 해야 그래서 될것 저는 좀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미국 주식에도 대입해보고 네. 중국 주식에도 대입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국 주식에서만 유의미한 성과가 있어요. 아, 진짜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거를 로직을 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다른 근데 나라 그러니까 주식에 대입했을 캔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손잡이 달린 컵 이런 모형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까 하겠죠. 근데 거래량 가지고 분석하는 패턴은 한국에서만 저는 유의미한 성과를 좀 냈어요. 한국에서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뭐 중국도 상한가가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은 상한가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투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주식이 그날 다음날 얼만큼 오를지 떨어질지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들어갔더니 거래량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이냐 주요 이슈 다음 혹은 전망. 주는 네, 이번 주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없다. 네, 별 볼일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 마지막이고 이제 3분기가 마지막 그렇죠.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EPS 이제 코스피 실적 추정치들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바뀌길 기대해 봐야죠. 예, 이번 주 계속 꺾였는데 7월 달에서 9월 달 주시장이 눌렸던 거는 이제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피크아웃 우려잖아요. 예, 이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거를 아마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같은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은. 그래서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 큰 의미 없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장, 공부하는 시장입니다. 공부하는 시장. 자, 일단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개별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마이너스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마음이 초조하겠죠. 초조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스트레스도 것이냐. 엄청 나실 그래도 거고. 버텨야 되나요? 버텨야죠 지금. 우량주, 대형 우량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걸 가지고 계신 우량주, 근데 계속 야금야금 빠지거든. 1%.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꽤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힘든 것도 손절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미 그럴 타임은 아니다. 지났죠. 다 지났죠. 다 지났고. 근데
장기 투자하시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근데 사람 심리가 아니라니까요. 한 1% 5%라도 먹고 네. 저 상승이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난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버티는 장기 거라 투자가 돼.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에서는 매일 초조해가지고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장기 투자에 대한 성공은 지극히 결과론 쪽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누가 성공했으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도 들었던 얘기인데 진짜 몇 년간 기절해가지고 안 일어나 사놓고 네. 몇 년간 기절했다가 딱 눈 떠보니까 30배 오르고 그죠. 100배 오르고 예. 이런 걸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LNF가 템베고가 거의 됐거든요. 그래요? LNF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야 많이 올랐네. 보시면 2020년 이때죠. 이때 2만 원.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요 거래량 나오고 나서부터 했거든요. 이거 이때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래량이었죠. 여기 보시면 뿅 이렇게 보면 딱 삼성 엔지니어링 초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제가 가장 교과서적으로 이런 거래량이었어요. 그래서 쏙 팔고 마니까 없죠. 쭉쭉쭉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될 줄은 사실 저도 예상했으면 좋겠지만 네, 저 차트를 보면 저렇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구간에서 대부분은 다 팔죠. 팔죠. 다 팔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하기가 장기 투자 어렵다라. 어려워요. 예. 저기에 사가지고 저 끝까지 간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많지 않을 거예요. 거고 뭐 있기도 있겠죠. 예, 있기도 있겠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 읽어내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역시 네. 돈을 이런 맛에 사실 코스닥 가는 거죠. 네, 이런 맛에. 네. 알겠습니다. 저런 템베거 종목 한 두세 개만 좀 찾으면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나와요. 이게 보면 이게 LNF가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됐고 박셀바이오도 보면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구간 보면 봐보세요. 10,000원짜리였던 게 지금 29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30배 올랐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상증자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좀 다르게 보일 건데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최근에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코오롱 플라스틱 보면 템베거 나오긴 나오는데 템베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한 달 만에 2배 가는 주식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우량주 개념으로 좀 차근차근 꾸준히 올라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파고 튀어버리니까 네,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제 이 근거를 저는 이제 이런 것에서 찾는 거죠. 이런 것에서. 이런 거 차트 찾는 거래량에서. 거죠. 네. 근데 이제 떨어질 때 못 버티면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저걸 버텨야 되는데 저걸 버티기가 그죠. 쉽지가 않으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사실 제 고객분들한테 쫙 깔아놨어요. 몇 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언제 저도 지금은 언제 어떤 게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제가 추천드렸던 뭐 성원산업도 그렇고 솔로엠도 다 거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쭉 깔아놓다가 풍차 돌리기라는 말 그때 한번 쓰지 않았었나요? 안 썼나요? 무슨 풍차 의미죠? 돌리기. 그냥 우리가 적금 풍차 돌리기 원래 이게 적금 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한 번에 예금해 놓으면 나중에 중간에 돈 필요할 때 뭐 예금 담보 대출 받아도 되긴 하지만 분산해서. 이게 좀 쪼개서 내야 하게 되면 이제 해지하게 되면 이제 예금 이율 다 못 받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적금 같은 거 할 때 분산해서 다 해놓잖아요. 기간별로.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거 종목별로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한 5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쫙 깔아놔요. 이렇게 끼가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시간 격차에 따라서 또는 어떤 테마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튀는 종목들은 튀는 데로 가서 수익 내가지고 그동안 덜 올랐던 거 좀 사놓은 것 중에서 밀렸던 거 좀 더 사고 또 신규 종목 발생하면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뺑뺑 돌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돌면. 그렇게 해서 5개에서 한 많으면 10개까지 투자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으면 내 종목이 간택받기 시장의 그 심사위원들한테 간택받기 기다리는 거죠. 사실 말해서 지금 저도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우제 투자법 반기우제 투자법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 가능성이 있는 거 깔아놓고, 사놓고 제발 하나라도 좀 터져라. 올려라. 그렇죠. 대신에 종목들 끼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될 만한 것들.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5개인데 성원산업하고 솔로엠. 그렇죠. 포인트 모바일도 들어가는 거고 뭐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소개 안 한 거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네, 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도 그 중에 하나고, 어? 하이트 진로도 그 중에 하나고. 하이트 진로. 네. 하이트 진로가 텐베거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죠? 이게 텐베가 될 것 같지는 않죠. 네. 되게 편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이트 진로는 되게 투자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뭐 내년쯤 가면 그래도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언제 갑자기 또 쭉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박셀바이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아닙니다. 아 박셀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 네. 좀 가볍게 긴장 풀자고 이렇게 네. 좀 편하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울수록 버티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있어야 그죠? 버티지. 지금은 시장이 공격적으로 덤빈다고 되는 시장도 아니라서 이거 막 정말 네. 뭐 조금만 딴 데서 조급함을- 걸겠다고 했다가 또 딴 데 네. 또 물려버리니까. 네, 네. 조금만 조급함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러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그냥 다 잊으시고 편하게 쉬시고요. 그냥 공부하는 시간 차분하게 가지시거나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요즘 영화 극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요즘은 그죠? CCTV도 음. 그죠? 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